가정 1지구에서 대장 아파트는 시티프라디움으로 비오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며 이곳은 1, 2, 3층은 테라스 공간이 있고 25층은 복층으로 지어져 저층과 탑층의 단점을 보완해서 25층의 경우는 굉장히 인기 있는 층입니다. 시티프라디움의 경우 동간거리가 넓어 쾌적함이 있고 중심 상권과 가까워서 생활의 편리함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 7호선 역사 위치가 단지 앞으로 확정나면서 더욱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인지도만 높으면 됐죠. 건설사도 괜찮아요. 시티프라디움에서 북쪽으로 있는 호반베로디움 아파트는 건물주님과 낙찰자님이 거주하고 계시며 중심 상권과 가깝고 가정지구 내의 공원 및 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루원시티의 대장 아파트는 루원 SK뷰 1차 아파트로 2022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입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최고 49층까지 지어졌으며 오피동까지 포함해서 약 3,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가 모두 가까워서 학원과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고 7호선 역사가 단지 바로 옆으로 들어오고 인천 2호선 역사 또한 바로 옆에 있어 루원시티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프로지오는 2022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해 CGV 극장이 입점 예정이며 린스트라우스는 루원시티 내에서 유일하게 수영장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루원시티의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있어 아직은 매매를 할 수가 없고 개발 완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중심 상업지역은 아직 뚜렷한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내 학교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원시티에서 남쪽으로는 신현동과 성남동 등이 있는데 이곳은 노후화된 빌라와 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루원시티와 양극화가 심해서 하루빨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로서 인천 서구 당화동, 원단동 등으로 약 336만 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포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의 계획 인구는 약 18만 명으로 면적은 청라보다 작지만 계획 인구는 청라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을 거라 예상됩니다. 검단 신도시는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3단계로 나눠서 진행 중이고 1단계는 2021년 12월, 2단계는 2022년 12월, 3단계는 2023년 12월로 완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1단계는 분양이 끝났고 입주를 시작한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1단계를 위주로 설명할 예정이고 검단 신도시의 1단계 입주 물량은 대략 33,500여 세대로 22년 5월까지 약 12,000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2022년 남은 물량이 7,400세대, 23년 입주 물량이 5,700세대 정도 남아있고 검단 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하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본다면 김포와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단 신도시를 투자한다면 김포의 물량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검단 신도시는 자족도시로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인천 1호선 연장 공사 중인 101 역사 옆으로 롯데물이 올해 착공 예정이고 인천 1호선은 계양역에서 연장이 확정되어 공사 중이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GTX D 노선도 검단 신도시를 지나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확정되었고 인천 2호선 또한 검단 신도시를 관통하여 일산까지 연장될 계획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또 다른 호재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위치는 101 역사 바로 옆으로 2025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은 입주가 완료된 곳이고 핑크색은 분양권 상태로 아직 공사 중이거나 곧 완공을 기다리는 아파트입니다.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를 먼저 살펴보자면
대부분 2021년에서 2022년 상반기에 입주된 신축 아파트로 대부분 실거래가는 7억 중후반대를 찍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거의 없고 호가는 9억에서 10억, 전세가는 3억 5천에서 4억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계획도시로 많은 녹지가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대장 아파트는 금강 펜테리움 1차로 2024년 1월에 입주 예정이며 34평인 단일 평형으로 평균 경쟁률이 57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금강 펜테리움 1차는 인천 1호선 101 역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는 계양천이 흐르고 옆으로는 법조타운이 있어 쾌적한 환경과 발달한 상권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세대수가 작고 주위에 학교가 없어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다음으로 부평구는 인천시의 중동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부평동, 상곡동, 청천동, 삼산동 등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때는 인구가 57만 명이 넘어갔지만 최근 들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남동부와 서구에게 추월당해 현재는 약 48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대표적인 일자리라면 한국 GM 본사와 부평 산업단지가 있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4,100만 원 정도입니다. 부평구의 시세를 살펴보면 부평동이 평당 1,800만 원으로 부평구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평당가 1,700만 원인 부계동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부평구의 입주 물량을 보시면 2023년까지 물량 과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평구가 구도심으로 아파트의 연식이 오래되었고 노후도가 심한 곳이 많아 대규모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상곡동 일대와 부평 남부역 인근, 부계역 인근이 있습니다. 이곳의 입주가 대부분 2022년에서 2024년에 몰려있고 현재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도 많아 앞으로의 물량도 꾸준히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대표 호재라고 한다면 당연히 GTX B 노선 확정일 것입니다. GTX B 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 부평역을 지나 서울역을 거쳐 마석까지 가는 노선으로 2022년 착공, 2025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GTX B 노선의 확정으로 부평역 인근, 부계역 인근이 수혜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중이고 정비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준공 목표로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계획에 있습니다. 착공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서울의 청계천처럼 주거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평구는 인천 1호선과 서울 1호선, 서울 7호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인천 1호선과 서울 1호선이 만나는 부평역은 대표적인 번화가로 유명합니다. 서울 7호선이 개통되면서 부천, 서울 한강 이남 지역으로 가는 길이 한결 편해졌고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들도 많아 인천 내에서는 계양구와 함께 서울 출퇴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입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도로로 이용이 편리한 곳입니다. 부평구에서는 삼산동이 신도시 느낌이라 생활 환경이 가장 쾌적하고 7호선 굴포천역, 삼산체육관역이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도 나쁘지 않은 편이며 바로 옆이 부천이라 상권 등 생활 편리성이 좋습니다. 부평구는 인천의 구도심으로 20년차 이상의 노후된 주거지가 많은 곳입니다. 작년 서울 7호선 개통과 GTX-B의 교통 호재로 정비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재개발 구역은 상곡역 인근으로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곳부터
공사 중인 곳, 사업 진행을 기다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에서 유일하게 환승 없이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고 투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도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공역 인근에는 세일고, 인천외고, 명신여고 등 인천에서 우수한 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미군 부대 이전으로 공헌할 예정이 있어 이를 통한 생활의 쾌적함이 기대되고 있는 곳입니다. 상공역 인근 재개발 구역들을 보시면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가 올해 여름부터 입주를 시작으로 5,000세대가 들어오는 부평 그라니스, 위브더 파크, 캐슬앤더 샤퍼스트가 2023년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곡동의 최고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공 6구역은 현재 이주 중이라 주택 멸실 후 투자를 한다면 취득세 4.6%로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맞은편 상북 도안구역은 상업지역으로 영종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며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어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공역 인근 구역들 중에서 진행이 제일 느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산동을 보시면 삼산동은 부평의 다른 지역들과 달리 주거지로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건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대부분 아파트들이 동간거리가 넓고 녹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쾌적하고 조용히 살기에 최적의 동네입니다. 삼산 1동 주민센터 인근은 80년대부터 90년 초까지 개발된 곳으로 노후화된 곳이 많아 현재 재건축,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곳입니다. 삼산동 밑으로는 북예동이 있는데 북예동 역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북예동의 대장 아파트는 현재 북예 프로지오지만 SK뷰가 완공된다면 대장 아파트가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평동은 GTX 비정거장 인근에 있는 동아 아파트가 교통, 호재와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가격 상승의 폭이 컸습니다. 동아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는 1985년, 86년에 완공된 곳으로 이미 재건축 연한 안에 들어왔고 구도심 인근 개발에 의해 개발 심리가 큰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역 인근에는 부평 2구역이 1,500세대의 규모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 마무리를 하고 있으며 부평역과 인천 1호선, 동수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부평공원과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듯합니다. 부평 2구역 맞은편으로는 신천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곳은 현재 2,100세대로 롯데와 대림건설에서 시공을 하며 굴포천 복개 사업으로 약 1.2km에 달하는 도심 휴식지 및 수변 공간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촌구역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되고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평동의 아파트를 살펴봤는데 현재 대장 아파트는 아무래도 30년이 넘은 동아 아파트겠지만 이곳에 신축 아파트가 완공된다면 부평역과 가까운 신축 아파트가 부평동의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10정 구역들을 보시면 대군역과 동암역 사이에 있으며 10정 구역들은 붙어 있어 사업 완료가 된다면 뉴타운처럼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미추홀구와 동구는 위로는 청라, 아래로는 송도가 자리 잡고 있는 인천 남쪽의 도심지입니다. 이 두 곳은 구도심지로 미추홀구의 경우 201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다 2020년에 최고점을 찍고 조금씩 증가해 현재는 약 40만 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를 보자면 인구 6만 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곳입니다. 부동산 지인 자료에 의하면 미추홀구의 적정 물량은 약 2,000세대 정도 있지만 2023년에 입주 물량은 8,000세대가 넘습니다. 미추홀구는 정비사업과 도심개발로 인해 2025년까지 입주 물량은 과잉이지만
동구는 올해 입주가 끝나면 2025년까지 입주 물량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추홀구는 주한 국가 산단이 있어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있으며 미추홀구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3,600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CTOCL의 개발과 송도역 개발이 완료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곳의 시세를 살펴보면 용현동이 평당 1,400만 원으로 시세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평당 1,100만 원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미추홀구와 동구는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2고속도로, 수인선, 서울 1호선, 인천 1, 2호선이 다니는 교통의 편의성을 갖춘 곳이지만 그동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도시 중심의 개발과 각종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고 현재 많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CTOC의 도시개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추홀의 용현동, 하객동의 경우는 구도심이면서 교통이 불편하고 인천 끝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CTOCL이라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최근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고 인천에서 천지개벽할 대표적인 곳 중 하나입니다. CTOCL 도시개발 사업은 교육, 상업, 업무, 쇼핑 등 다양한 인프라와 복합 문화 공간인 인천 뮤지엄파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3,000세대의 규모로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수인선 하객역이 예정되어 있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TOCL의 사업이 완료되면 송도 청라와 같은 고급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OCL 앞으로는 송도역이 있고 송도역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8 KTX 및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도역 KTX는 송도역을 시작으로 초지역 어천역을 지나 부산 목포를 잇는 철도입니다. 또한 수인선의 정부간 개통으로 인천에서 수원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하며 시흥, 안산, 수원 등 서남부 지역에서 경기, 용인, 성남 등 동부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송도역 인근을 임장했을 때 사실 허허벌판인 곳이 대부분이었고 인근 주거지는 낙후된 빌라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미추홀구의 정비사업을 본다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비사업으로는 도화지구와 용마루지구, CTOCL, 하객동, 주안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도화지구는 약 5,000세대 규모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2018년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 입주는 완료되었습니다.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 사업으로 도심 재생 성공 모델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도화역과 제물포역 인근에 있는 인천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아파트보다는 낙후된 빌라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도화지구의 대장 아파트는 도화 더샵 스카이타워 아파트이고 1,300세대 규모로 84 기준 매매가 8억에서 9억, 전세가 4억 5천으로 시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화지구 옆으로 주한 국가산단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직주 근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한 재개발을 살펴본다면 주한 4구역인 캐슬 앤 더샵 에듀포레와 주한 10구역 미추 8구역은 약 6,000세대의 신축 단지로 이룰 곳이지만 현재 주한 4구역만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추 8구역은 22년 9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고 주한 10구역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으로 포레나 아파트가 22년 8월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오님께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곳이며 84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인 CTOCL은 인천 하객동에 있으며 서쪽에는 비오님 거 지금 한 3억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고 뭐 쏘는 거예요? 아까 프리미엄 미군도 아닌데 좋다고 그러고 또 아니, 7호선이 있으니까. 주한역하고 얼마 비용이 주한역하고 얼마? 그거 뭐 지하철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 네, 근데 주안역은 아니고 시민공. 근데 2002호선이 좋아요. 두 개짜리잖아, 2호선. 근데 이제 더, 2항짜리잖아. 네, 근데 이제 더 연결된 예정입니다. 지하철입니다. 지상으로 나오잖아. 지상으로 나오지만 지하철입니다. 잠이 와서 말하는 거. 아, 잠 오세요? 혹시 몰라. 아, 주무시지 마세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인 CTOCL은 인천 하객동에 있으며 서쪽에는 인천 항이 있고 남쪽에는 송도국제도시가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며 수인, 분당선, 인하대역, 하객역, 송도역 사이에 건설됩니다. 이곳은 개발 부지가 굉장히 크고 약 13,000세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거지역 1에서 9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1, 3, 4단지는 분양이 끝났고 나머지 단지들은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자리, 녹지, 교통의 3박자를 모두 갖춘 CTOCL의 대장 아파트는 SK 스카이뷰 아파트이며 대단지, 초품화, 조경의 힘으로 매매가 6억 5천에서 8억 5천, 전세가 4억 7천에서 5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CTOCL 인근에는 송도역 역세권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이곳은 옥년동 일대의 미개발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이지만 개발 사업의 장기화로 현재는 그 영향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일대 공동주택 부지를 삼성에서 매입을 했고 레미안 마을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송도역 맞은편으로는 얼마 전 미화님께서 분양 당첨된 서해그랑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송도역 인근에는 구축 아파트들이 많고 청학동으로는 오래된 빌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임장을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은 노후화된 곳이 많아 송도역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는 이곳에도 정비 사업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용마루 지구를 살펴보면 이곳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이고 민간 참여 공공 분양된 곳입니다. 용마루 지구의 자이 크레스트 아파트는 2270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이고 84 기준 4억 5천에 분양되었으며 인근에 있는 SK 스카이뷰 시세가 7억에서 8억이니 현재 2억 이상의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전매 제한 6년, 실거주 3년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 일대의 대장 아파트는 SK 스카이뷰지만 용마루 자이 크레스트 아파트가 완공된다면 이곳이 대장 아파트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 동구의 금송구역과 전도강 구역은 1호선 도원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현재 이주와 철거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송구역은 3,900세대, 전도강 구역은 1,700세대로 이 두 구역은 5,600세대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강 구역은 도원역과 150m 떨어진 초역세권이며 이편한 세상에서 시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지 내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인근에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 단지가 될 거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화수화평 구역을 살펴보면 2009년에 조합이 설립되고 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동인천역을 도보로 관응하며 힐스테이트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인 교회의 존치 여부를 두고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으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완공이 된다면 동구 대장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구의 대장 아파트는 LH 브리힐즈로 920세대의 규모로 29평 기준 매매가 4억 2천에서 4억 7천만 원, 전세가 3억 2천에서 3억 6천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추홀구와 동구는 개발 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림동 재개발부터 소규모 재건축까지 다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인천 분석을 잘 들으시고 관심 있는 지역들은 임장으로 더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